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쁜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선생님 한번 뵙고 네. 그다음에 손일 선생님 저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자기소개 축하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간호사입니다. 2022년도에 강동에서 원장님 강의 듣고 한 달 공부하고 앵클렉스 바로 합격하고 천재. 천재. 한 달 만에 선생님 3개월? 네. 강의가 명강이어가지고 아, 정말 천재. 한 달 딱 보고 만에. 또 원장이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시험장을 열어주셨을 때 딱 그 시험을 볼 수 있어가지고 보고 그리고 프랭클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망설임 없이 아이케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수속이 140 끝나고 P3 이제 그 과정에 있고 DS60 끝날 지점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그 영주권이 약간 홀드됐다 해가지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I40하고 그 다음에 DS60까지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P3, P4 레터를 받기 전에 그게 홀드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 홀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저희 강동학 계약을 해갖고 서류를 해야 됩니다. 빨리 계약을 시작해서 우선순위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에이전트 얘기 소리 듣고 홀드됐다고 안 돼요, 안 3년 돼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예 서류를 안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늦어져요. 너무 신기하게 네,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지금 계약해서 그 다음에 DS10까지 된 셈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빨리 계약하러 오셔야 됩니다. 네, 빨리 오세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원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영주권 문호가 어느 순간에는 빨리 급진됐다가 닫혔다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완전 전문가신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없고 부족한 학원들은 뭐 이상한 말 하면서 뭐 너 기다려야 된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겁만 주니까 중간에 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서류 신청을 서류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를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은 언제 갈지 모른다. 언제든지 나중에 내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그 프로세스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부터 해주시니까 제가 부자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우리가 강동 에이전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이걸 네네. 좀 선생님 오셨을 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경험자가 직접 말하는 이제 강동 지금 뉴욕에 있는 선생님 통해서 또 들려온 정보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왜 에이전시를 끼고 꼭 미국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실제로 경험을 해서 네. 원장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은 아기가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미국을 가셨대요. 근데 처음에 가셨을 때 에이전시를 먼저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랑 계약하고 가셨어요. 다이렉트는 그냥 막연하게 계약만 하고 네. 타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어느 순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다이렉트 붐이 일어났어요. 그 다이렉트가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저는 근데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이렉트를 갔는데 이게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맞아요. 고용계약서니 이제 인터뷰 잡는 거니 병원 돌아다니는 거며 어디 위치 어느 병원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헤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 갈지 모르니까 지금 브루레타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때는 안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영주권을 저희는 신청하고 편하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 그걸 해야 되나 봐요.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작하기까지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강동 통해서 간 선생님들은 되게 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욕에 다 있는데 강동 치과가 많아가지고 그때서 알게 됐대요. 네, 강동이 있다는 거 알았대요. 네, 강동을 통해서 온 선생님들은 다 이제 편하게 척척척척 세팅을 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빨리 자리 잡고 또 강동 선생님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중간부터 읽어보면은 6개월까지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6개월이 돼서야 취업하고 페이를 받고 생활이 안정될 수가 있었어요. 인터뷰도 잘 잡히지 않고 에이전시에도 연락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에이전시 사무실이 없거든요. 에이전시 사무실이 없는 다이렉트랑 계약을 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겨우 병원이라고 해서 취업을 했는데 한국 에이전시 계약된 널싱홈보다 페이가 더 적었고 계약 기간도 2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에이전시가 있어가지고 완전 세팅된 상태로 효율적으로 한국에서 영어 공부만 편하게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돈 벌면서 경력 쌓아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또 바로 취업도 돼가지고 주국으로 페이 받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내주셨고 한국 간호사 에이전시가 있으면 절대 사기 당하거나 미국 랜딩에서 오랜 기간 저처럼 돈 낭비하면서 취업을 기다리는 불안감도 없어서 너무 추천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고생을 좀 하셨던 분 같아요. 애기도 이렇게 셋이나 있는데 얼마나 되게 조급하셨었겠어요. 그래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저처럼 다이렉트는 영주권 수속 과정도 많이 길고 계속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자동 계약 해지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필리핀 간호사가 이제 에이전트는 다이렉트는 필리핀 간호사, 말레이시아 간호사, 태국 간호사를 하는데 이 한국 간호사 에이전시에 대해서 한국 간호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퍼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하자고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용계약서가 어느 병원 보내준다는 고용계약서가 없는데 저보고 계약해래요. 그래서 난 니네 못 봐. 아니 계약서 고용계약서 갖고 와. 근데 못 갖고 와요. 없다는 거예요. 걔네 진짜 없어요. 전 다이렉트 모든 사람 니네 고용계약서 갖고 와. 어느 병원 우리 간호사가 딱 랜딩하면 바로 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서 갖고 와.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없어서? 없어서.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내한테. 근데 간호사한테는 없다고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걸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한국에서 미리 내가 미국에서 출근할 병원, 연봉, 계약기간 등이 완벽하게 이게 고용계약서잖아요. 그쵸. 이게 사인된 가운데 미국으로 이걸 가지고 오기를 강력 부탁드린다. 그래서 이미 크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이러고 가져요. 네, 그래서 한국 에이전시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갔을 때 병원 취업, 인터뷰, 애들 학교 등록, 하우스 랜딩, 비자 카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생이란 고생 다 감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번에 우리 영주권이 없으면은 비자 카드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병원 인터뷰 집도 못 구하고요. 집 못 구하면 애들 학교도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 그죠? 못 사.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떠돌이 생활하는 관광 비자, 관광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그 애들 학교를 못 간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못 가요. 이게 집 주거지가 있고 그 집 계약서를 들고 내가 집 거기 주거지 있는 주소지에 있는 학교 그 등록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없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선생님 가서 보니까 그 집을 구하는데 그 병원에 재직 증명서를 갖고 오라 그랬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게 고용계약서잖아요, 저희한테. 그쵸, 근데 그쵸. 그거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고용계약서를 안 가져가고 그 재직증명서도 이제 퍼펙에 한 3일 있다가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더 출근했는데 나 출근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인이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재직증명서 없으면 나는 네가 시간당 얼마 받고 내가 네가 스폰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미국에 바로 가는 것은 너무 무모해요. 정말 무모하고. 아니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살죠? 6개월 동안 돈 안 벌고 살아보면은 한 10억, 20억 가져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 20억, 몇십억 가져가면 그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저희 솔직히 돈 없잖아요. 저희 한국에서 2, 300 벌고 있고 저 10년째 월급이 2, 300이에요. 300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모아서 가는데 저희 빨리 일하는 게 필요한데. 영주권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재직증명서 없으면은 안 돼요. 집 계약도 안 되고. 크레딧이 없어서 안 돼요. 나 지금 그때 깜짝 놀랐어요. 크레딧 없으면 안 돼요. 저희 딸도 옛날에 UCLA 졸업하고 나서 뉴욕 갔는데 스폰서 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그럼 안 돼요. 맨하탄에서 좋은 집에 샀는데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집, 딸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불안정하고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근데 이선생님 저를 애 셋을 데리고 갔다. 애가 학교를 못 가. 못 가요. 집을 고용을 못해, 그죠? 그 시간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생활비 어마무시할 텐데. 그 우리 선생님들은 가자마자 벌어서 한 달에 그래도 거의 뭐 800에 1000만 원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6천만 원을 세이브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16,800불을 안 내고 다이렉트 그 돈이 아까워서 다이렉트 가면은 6개월 만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간호사들은 돈 벌잖아요. 몇 천을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을 까먹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던 간에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그 수명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가자마자부터 일을 하는 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베네핏인 게 내가 경력이 쌓이잖아요. 근데 나는 직장 못 구해서 미국 가자마자 무슨 국제 미아처럼 떠들면서 내가 동양인 간호사인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심지어 다이렉트로 내가 막 유창한 영어 실력을
능력을 뽐내면서 간호 능력을 막 보여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베이글 같은 거 혹시 그 이제 뉴욕에서 사 먹어본 거 이렇게 특파원이 옛날에 뉴스를 해갖고 나왔는데 이미 뉴욕에서 베이글을 하나만 사 먹는데도 25,000원 정도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네. 코비드 기간에, 그러니까 네. 2002년도, 3년도쯤이었어요. 2023년도 그쯤에. 근데 그러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에서 더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베이글만 삼시세끼 먹을 수도 없고 가서 뭐 한식이라도 먹고 싶어서 먹으면 가족 셋이라면서요, 저지. 네. 그러면은 가서 20-30만 원 그냥 밥값으로 한 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6개월을 한다는 건 제가 봐도 너무 무모한 아니 그리고 것 애가 같아요. 있으면 보험도 안 되잖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 이렇게 그게 용감하다. 문제는 저희가 달러를 안 벌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율 보셨어요? 오늘 장난 없어요. 1,380원 돌파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1달러에 1,48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달러도 못 버는 상태에서 한국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애새 떼고 이렇게 불확실하게 다이렉트 가고 강동을 계약 안 하면 안 될 건데. 에이전시로 가는 게 이득이에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다 이득인데. 그쵸. 왜냐면 저희 3주 안에, 언니도 3일 만에 병원 인터뷰, 3주 안에 근무 시작하면서 그 생활비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출국하고 나서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하죠. 집 계약도 못 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싱글도 아니고 계속 이게 모텔을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에어비앤비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진짜. 집을 못 구하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악의 리스크는 그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어떤 기간 안에 반드시 그 취직이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버리면 내가 영주권을 받고 갔더라도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이 신원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계약하는 것 중에 안심했던 이유는 또 에이전시 쪽에서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커버를 해주죠. 문제가 되면 거기서도 커버를 해주고 어떤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정말 내 혼자 홀몸으로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잘난 체 하시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친척이 뭐 미국에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무모해. 근데 진짜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친척이 미국에 있는 거지 내가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척들이 다 간호사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다고 내 친척만 있다는 그 한마디를 갖고 난 미국 가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 근거 없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있잖아요. 에이전시의 피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16,800불을 나눠준 돈을 갖고 제가 직접 이제 변호사한테 그 돈을 전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분이 우리 말을 너무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지금 I-140이 안 났다고 하는데 답 좀 주려고 그러면 적시 답을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퍼펙 있을 때 제가 이제 돈을 받아서 그다음 ICC 넘겼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았지 토스했는데 뭐 변호사도 컨택할 수 없고 CEO도 컨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간호사들 문제가 있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CEO가 직접 우리가 서류를 해주고 그다음 CEO가 변호사가 직접 내한테 컨택을 하기 때문에 두 CEO 변호사하고 CEO가 바로 그냥 연결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이전시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옛날에는 대화가 많이 우리가 컴플레인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지금은 컴플레인하기 무섭게 바로 답이 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호사가 이제 저희하고 직접 저희가 이제 페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우리 커버를 엄청 잘 쳐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게 안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랑 다이렉트를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그쵸, 해봤는데요. 감사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를 이렇게 끼고 가면은 영주권 수속도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냥 가서 바로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신청을 다 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할 병원 저희가 이제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리스트가 다 되어 있고 이직도 원하면 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어디로 갈지 랜딩 전에 이미 다 파악이 가능해요. 가기 전에 이제 이쪽에 병원 TU가 있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고 그럼 제가 주거지도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병원 그쵸. 근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떨어진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셜 넘버랑 그린카드, 뭐 은행 계좌, 학교 등록 진행도 다 이거 미리 계약하고 갈 수 있어요. 계획을 하고 저희 언니도 다 계획하고 갔거든요. 그치, 이거를.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죠? 한국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 계획을 해요. 척척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연봉이 적힌 고용 계약서를 받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렌트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랜딩 전 세팅이에요. 바로 에이전시 간호사의 장점. 근데 다이렉트는 이거 다이렉트 하는 선생님들은
이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혀 연락들이 안 못해요. 돼서 연락이 안 돼요. 아니,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 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랜딩 후에 바로 잡 인터뷰를 했냐 이게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서 3주 안에 일을 시작 가능한가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일 못해요. 왜냐하면 네. 그 다이렉트 에이전시나 모든 에이전시 사무실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연락이 안 누구한테 된대요. 연락을 해요?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가만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근무지 주거지도 불확실하다. 계속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도 이동하고. 그리고 텍사스 갔다가 LA 외곽을 갔다가 그 LA 시티나 뉴욕 시티는 안 되고 그럼 애들을 시골에 데려가서 거긴 또 이렇게 다이렉트 에이전트나 그다음 다른 에이전트 우리 다이렉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는 전부 다 이제 또 할렌가가 많아요. 그죠? 외곽으로 외곽 알 수 가니까 없는 그러니까 뭐 뉴욕 시티나 지역. LA 시티 외에는 할렌가가 많기 때문에 참 무섭다. 애들이고 정말 근무할 수 있느냐.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 또 혼자 간다 그러더라도 무섭잖아요. 무섭죠. 저희 딸도 옛날에 UCLA 다닐 때는 오렌지 카운티에 직구해줬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혼자 산다. 코리안 혼자 있다. 그러면 타겟이 될 그래서 1년 오렌지 카운티 있을 때도 1년마다 집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와서는 이제 맨하탄에 구해줬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안전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고 내가 건강해야 돈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할렘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진짜 아무리 내가 뭔가 영어를 잘하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도 견뎌낼 수가 위험하죠. 없어요. 네, 안 돼요.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고. 그래서 이제 참 용감하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텍터가 될 수 있는데 맞아. 자꾸 나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선생님 미국에서 연락했다고 하면 나는 바로 그냥 변호사나 우리 CEO가 안 해주면 나는 내가 올라가서 몸으로 망할 거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좀 아쉽다. 그죠? 왜냐 내가 선생님들이 엄마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이가 엄마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다르크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MBTI가 그 원래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일하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ISTJ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인트로하면서 S고 그 T고 이래가지고 싱킹하는 되게 로지컬한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는. 맞아, 선생님 그게 맞아. 예, 진짜 저는 정말 로지컬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경험이 되게 깐깐하게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원장님한테 감사하게 앵클레스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쉽게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계약을 잘못하면 굉장히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친척분들도 또 변호사도 있고 현재 법조인도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계약하면 진짜 릴리즈도 안 되고 너무 고생한다는 걸 저도 들었고 알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그 계약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뢰가 갔던 부분도 있고 원장님이 계약서도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에이전시는 컨택해 보면은 자기네가 어떤 데를 나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데 무조건 보내줄 수 있다는 그거 제일 무서운 거야. 그 사기꾼이 밑도 하는 소리야.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에이전시를 어디를 할 거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어디 병원이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갔던 어떤 분이 그 책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퍼블리시 냈어요. 책을 내서 자기 경험담을 썼는데 그분이 결국은 다이렉트 에이전시 통해서 간다고 하다가 막 되게 영주권 사기당하고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찌 해가지고 힘들게 그 아주 그 병원에서 요양원 같은 데를 구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우연하게 해갖고 영주권을 얻을 스폰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일을 했는데 거기다도 분명히 제가 기억에 너무 남는 게 그 병원을 가서 내가 싫으면은 나도 리퓨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도 나를 하이어링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도 여기가 싫으면 리퓨즈하고 일을 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랑 난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서도 알게 모르는 그런 내가 그 경험할 수 있는 레이시즘 같은 게 느껴져서 인종차별 때문에 나는 이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캔슬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면 내가 내 영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싫어도 거기 울며 겨자 먹기로 3년이고 일을 해줘야 되는 3년 거예요. 있어야 돼. 네, 3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종 노예 계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싫은 직장 그 3년 다니면 그런 고문도 진짜 고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에이전시끼리는 다 알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또 그 근무자가 저한테 계약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에이전시 계약을 보면서
뭐 황당한 거예요. 그 CEO가 내한테 인사하러 안 와. 그 여자가 이제 그냥 인사과 HR 담당자라는데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흑인이 주로 HR 담당자 많거든요. 왜냐면 네. 다이렉터는 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CEO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 나 CEO하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오피스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내가 믿을 수도 없고 고용 계약서도 없고 그 다음에 뭐든지 애매해요. 어디 간다는 것도 없고 어디 병원도 없고 맞아요. 리스트도 없어요. 리스트 내한테도 그렇게 해줄 정도 되면은 이 간호사들한테 얼마나 속이겠어요. 예, 저는 서류를 미국 다이렉터 그다음에 다이렉터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터 이상한 또 미국 회사 아니면서 이름만 누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갖고 다이렉터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거 알는데 저한테 주소 사들고 계약하자 그러는데 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간호사들이 막 하는 거 보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좀 속이는 게 간호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보내준다. 너가 그치, 원하는 그치. 특수파트다. 그리고 이제 너 되게 좋은 너 원하는 주로 다 보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하는데 그거 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아니 할렘가의 병가 뭐예요? 그렇죠. 되게 무섭고. 그 인종차별 못 견디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그 에이전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그 경험과 다른 분들 계약하신 분들 저 프랭클린 이제 공부했으니까 동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바로 의하면 이게 약간 어떠냐면 저희가 원장님한테 더 신뢰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인터뷰나 몇 단계만 하면 많은 돈, 뭐 몇만 불, 그러니까 뭐 3만 5천 불에서 막 거의 2만 2천 불까지 막 그런 돈, 또 그거보다 더 오버되는 것도 있거든요. 4만 불의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영주권 소속한 지가 이제 뭐 여기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미국에서 이게 지금 빨리 문호가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인 건데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미국 상황에 따라서 1년 반,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목돈을 뭐 우리나라 돈 하면 4, 5천만 원 되는 큰 돈을 그냥 탕 주고 그냥 그분들이 그냥 기다려라 하면 막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은 그런 걸 또 대비해서 솔직히 뭐 많은 그 피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걸 또 양심적으로 간호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원장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서 나눠서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다. 저는 그런 게 되게 신뢰가 가가지고. 우리 간호사들이 돈이 없고 그다음 미국 갈 준비가 상당히 또 그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같은 간호사끼리 그 엠파시를 가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엠파시가 잘 돼서 서로 뉴욕에서 큰 어떤 에이전시나 한국 간호사 집단이 생기면 서로 좋은데 맞아요. 이게 얼마 안 가는 간호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뉴욕시티에 다 모아서 서로 도움 주고 아끼고 살면 되는데 막 뉴욕 외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치, 이쁜 나이 얼마나 무섭겠어. 저는 이제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무기인데 유나는 국제사회가 얼굴이 무기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가서 이렇게 이쁜 얼굴에 그냥 할렘가 이게 흑인들이 그냥 들이대면 어떻게 살아. 별 걱정이 다들.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유 참네. 하여튼 걱정. 이렇게 이쁜 얼굴이 미국 가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계약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시민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어떤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초기에 갔던 그런 계약 기간이나 서류들이 내가 불이행하고 파기를 하게 되고 못 지키면 나중에 이게 10년이 지나서 내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권 나 여기서 잘 사는데 왜 안 받아줘? 너 처음에 우리한테 올 때 여기로 계약했고 너가 뭐 몇 년 하이어링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너 그때 왜 계약 파기했어? 이러면서 문제가 그쵸. 된다는 게 뉴스로도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런 그 계약이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케어가 또 1년 딱 1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기간 그걸 생각했어요.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3년짜리도 덥석 물고 뭐 2년 몇 개월도 막 2년 반도 묻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정말 지킬 수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받아서 영주권만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는 뭐 그 뒤로는 괜찮아. 뭐 내가 페널티를 물고 돈 좀 못 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페널티 되게 비싸요. 우리가 제일 싸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페널티에 할 생각도 없어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페널티 뭐 상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약속이란 건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그치. 미국은 신용사회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1년간을 계획을 이렇게 경력을 쌓는 게 진짜 좋아요. 1년 쌓아야 내가 든든하게 어디든 이력서 내도 그쵸, 병원 가도 다 받아주고 어떤 선생님은 욕심 많아서 8개월짜리 끊었는데 진짜 취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월짜리 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뉴욕에 레주메를 100군데 뿌렸대요. 그러니까 100군데 뿌렸는데 3-4군데 올랐는데 3-4군데 가는데 4시간 동안 인터뷰 오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영어 좀 하는 선생님인데 근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 늘칭 스킬을 말하라고 하는데 스킬이 하나도 생각 안 나더래. 그래서 이제 스쿨 너스로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스쿨 너스인데 이 스쿨 너스도 스펙을 안 쳐주니까 일단 1년간은 무조건 스펙을 쌓아야만이 진짜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력서를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쵸. 안전하게 에이전시를 계약을 하고 1년 경력도 쌓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소탄 배실이야. 네, 진짜. 1년 경력도 그리고 쌓고. 지금 아이케어 여기 리스트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제가 진짜 구글에서 로케이션 다 검색해봤거든요. 여기는 지도가 작아서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완벽해. 예. 그리고 살이 안 쪄. 꼼꼼해갖고. 되게 사무적으로 따져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로직해. 1번부터 8번에 있는 것들까지 진짜 다 봤고요. 다 봐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나 막 이런 것까지 뒤져봤어요. 저는 또 뭐 그 개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뭐 갈 수도 있나 뭐 내가 좋아하는 퍼블릭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가 있나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니까 저에게 그거 소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있나 그리고 거기 치안은 좀 어떨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100% 모르더라도 근데 주변에 어떻게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나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약 저쪽도 굉장히 좋은 동네 쪽에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퀸즈에 있는 것들은 잘 보면은 그 퀸즈가 모르시는 사람도 있고 아시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한인들이 좀 많이 살고 안정적이에요. 한인들이 좀 뭉쳐 사는 곳이 되게 안정적이고 치안이 좀 그래도 좋은 편이거든요. 유대인도 많이 살고. 그래서 주일시 있고 이러면 좀 평화롭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그런데 보면 퀸즈에 또 여러 병원들이 되게 포진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병원 퍼시밀티 막 이런 것만 다 보면은 또 뭐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논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것까지 다 주변 여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리스트에 있는 병원들이 꽤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내가 운전하고 차 끌고 다니면서 다 하겠다.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미국 가가지고요 교통 티켓 하나 끊으시잖아요. 그러면 코트 가셔야 돼요. 그 법정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치. 네, 근데 지금 뭐 그 정말 따발총으로 경찰이 두두두두두 말하면서 티켓 하나 끊어주는 말 다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미국에 너무 잘 알아서 코트에 가도 아무 쫄림이 없다 이러신 분은 괜찮은데 그런데 아닌 다음에 막 어디 구석에 이런데 일단 계약만 너 나한테 돈 냈지 이러면서 아무 구석 시골 촌구석으로나 보내줘갖고 차 타고 꼭 다녀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막 보험회사 전화해야 되고 뭐 경찰 불러야 되고 과실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로직한 생각의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 친밀하게 진짜 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뭐 이런 이모셔널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나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병원들이 다 유대인 중심으로 올라가기 따라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 병원장도 유대인이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제가 우리 간호사를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네. 다음 슬라이드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다 에이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이전시는 다 어쨌든 세팅은 다 되긴 하지만 OT1이야? 네, OT 1편입니다. 쭉 갈 거예요. 이거 꿀팁이고 진짜 특급 제가 언니 출국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도와주고 선인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퀸즈에 있는 그 병원 그 퀸즈에 언니도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착 정보들 해서 같이 이것까지 그 세팅된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어가면 선생님들 더 편하게 랜딩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 우리 강동 식구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아 감사해요. 네, 근데 이거 공개를 해놓으면 다른 학원들 볼까봐. 아 괜찮아. 다른 에이전시, 다른 다이렉트쌤들 보면은 좀 아니 근데 볼까봐 나 비공개로 아니 근데 다이렉트도 뉴욕에 못 가요. 아 뉴욕 못 가는 뉴욕 가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나 우리 식구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가는 간호사들은 우리밖에 없는 강동밖에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보가 다 유용하게 써먹으려면은 에이전시 강동으로 해야지. 맞아요. 강동으로 해서 뉴욕을 가야 된다. 네, 그런 그렇죠. 결론. 아니 맞아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은 뉴욕만이 안전하다. 네. 다른 국민들 봐도 활용을 할 수 없겠네요. 뉴욕으로 그렇죠. 가는 뉴욕 에이전시 아니면은 네,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에 기대해요. 스포일러네요. 네, 스포일러.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했던 기사거든요. 지금 보고 화가 났어요, 원장님. 큰일이야. 1000명, 2000명. 아니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계속 증가해요. 이게 간호학과 증원이 증가가. 우리 왜 들고 왜 대모 안 해요? 왜 우리 안 들고 일어나요? 왜 대모 안 해? 아니 곧 들고 일어나게 생긴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PA를 좋아하지 말라. 간호사들이요. 왜 PA를 하려고 하니? MP를 해가지고 너희 프로페셔널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러셨잖아요. 그치.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이 예언처럼 딱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 그 간호법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게 우리가 사실 노력해서 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의사협회에서 전공의들이 파업하니까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단체 파업을 하면 이게 그 고삐 풀린 그 의료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고육지책으로 쓰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을 가족 때문에 다니고 있어서 그 내부 상황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면서 보이는 현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들이 그분들 이제 의사들 레지던트가 빠져나간 자리에 그 이제 PA들이 다 차고 들어오면서 문제는 그 대학병원들이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제 인컴 수입이 다 줄어가지고 이제 간호사들의 임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돈도 손을 대?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안 되는 돈을 아주 그냥 개미 눈곱만한 돈을 손을 대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서울대병원의 밑에 지하를 이렇게 쫙 들어가다 보면 노조 대자보가 있는데 원장님 제발 우리 월급 돌려주세요. 왜 깎은 월급 어디 갔나요? 우리는 3교대하고 야간 근무하고 밤 근무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힘들게 갖고 그 야간에 일하는 게 진짜 그 발암물질이라고 그 WHO에서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더럽게 일하면서 그 사무직들이 뭐 몇 프로 깎는 거는 그분들도 좀 편한 데서 깎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진짜 힘든 데서 밤에 잠 못 자고 수면 패턴 다 깨지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돈을 까니까 간호사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서울대 노조에서 10월 31일날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병원마다 파업하나요?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겠고 지금 제가 가는 서울대는 확실히 파업한다고 났고요.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자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페이다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교수님들이랑 원장님 월급은 깎였을까? 안 깎이지. 절대 안 깎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또 하나 맞닿아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간호대를 한국에서 계속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지금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은 저렇게 자기 증언한다고 하면 목숨을 난리 내는 나잖아요. 것처럼 맞아요. 머리를 깎고 막 저렇게 막 애들이 다 나가버리고 막 해가지고 난리를 치러쳐서 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라도 자기네 밥그릇을 사셨는데, 이미 간호사는 너무 많이 조용조용히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인력풀이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많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간호사는 또 분명히 전문직이고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경력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임금의 인상률이 없고 거의 그냥 제자리 수준? 그러니까 신규 초봉 때만 좀 높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정체돼서 아주 무슨 미천한 돈을 받으면서. 전문직이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전문직 아니지.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증언하는데 이게 전문직 맞아요? 프로페셔널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00명, 2,000명도 지금 뭐 이렇게 우리 60만이 한다 그러잖아. 60만.
그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 간호사들이 엄청 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그만 하나에도 병원별 파워를 계속 지금도 데모를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증원하면 난리 난다던데 거기. 난리 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간호사 인력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을 우리가 신장에 달래갖고 막 데모하잖아요. 환자를 생각해라. 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샌드가 미국 간호사 노조예요. 손을 못 대요. 저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협회 얘기를 안 할 수 우리는 있는데 협회는 막 협회 좋아하잖아요. 그 증언한다고 좋아한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만 우리 간호사 너무 피부 좋아해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내가 낸 회비랑 그 다음에 그 1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으면 제가 돈을 내거든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전 진짜 그것이 너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지금 의사협회도 똑같은데 의사협회도 보면 부회장이고 회장이고 다 뽑거든요. 직선제죠. 네, 요즘같이 인터넷 잘 돼 있고 모바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한국같이 잘 된 인터넷 강국에서 그 간호사협회 회장 뽑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하고 뭐 선관위에다 프로그램 맡겨서라도 위탁해서라도 뽑을 수 있어요. 돈 안 들어. 네, 근데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지금 2,000명이 늘어나도 저는 만약에 그 환자 있잖아요.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보는 비율이 되게 낮고 만약에 그 소수의 환자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하면 2,000명을 늘려도 문제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지금 간호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진짜 미국처럼 막 1대 4가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사실 2,000명을 해놔도 부족하겠죠.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그렇다면 문제가 간병을 없겠죠. 시키자. 돈 없다고 저희 간병시키려고 하는 돈 거예요. 없다고 더 학대시켜요. 네. 간호 간병사 시켜. 간병사 만드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어려운데 어떻게 간호사를 더 늘려? 알아서 그렇죠. 근무해 이런 자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미스테리요. 아니 간호사도 많이 뽑지도 않아가면서 지금 신규 간호사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회비를 많이 내면 우리 조직이 잘 될 거다. 이런 것은 간호협회가 이제 저번에 뭐 한번 이렇게 간호협회비 뭐 이렇게 내 공개하라 그러니까 연간 80억이었잖아. 근데 의사나 약사협회 이런 협회가 연간 협회비가 4억에서 5억이에요. 그럴 때는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협회비 안 내고 그다음에 뭐 4억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80억이야. 그게 뭐예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내면은 이렇게 이 시대에 잔다르크가 있냐는 거지. 그럼 그 협회비를 줘서 네가 이렇게 뭐 정부나 그다음에 어디 다른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써서 네가 우리가 협회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달라. 그런 인재가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로비를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로비스트가 없어. 로비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돈만 갖고 있으면 로비스트가 되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협회비가 전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협회비를 이제 반환 운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협회비를 많이 걷어주는데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지만은 의사협회를 보면은 4억 5억만 있어도 협회비 잘 돌아가요. 협회 잘 돌아가죠. 파워도 세고. 파워도 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돈 부자인데도 협회비를 안 내. 되게 스마트하고 그대로 잘 굴러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전공의 노조 해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잘 먹히. 우리 간호사는 한 번도 이렇게 시위하면 못 해보잖아요. 맞아요. 저만 시위하면 해봤어요. 이렇게 간호협회 가서 시위하면서 협회 저밖에 앞에서 없어. 하셨잖아요. 저밖에 아무도 안 하던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질 수 없는데. 그리고 저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 간호협회 회장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대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 깜깜한 그 밀실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회장 누군지 잘 모를걸요. 그치. 네, 잘 모르고 밀실 회장이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투표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 민원 넣어갖고 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간호협회랑 이렇게 이제 뭐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협회가 지금 안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명령이 내려갔어. 그런데 민원이 통과돼갖고 했는데 안 나서 왜냐 간호법 한다고. 간호법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간호법 한다고 때 우리가 간호사가 이제 민원 넣은 것 갖다가 홀드돼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리할 건 하시면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간호협회에 그 앵커렉스 담당자도 있고 정책과도 있고 다 부서가 따로 있잖아. 그 간호법이 하는 것은 정책팀장이 하면 되고 그 외에는 좀 더 다른 일을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10년이 지나도 저희 간호사의 전문성, 이 가치는 한국 간호사의 가치는 정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 있잖아, 깔때기처럼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죠. 진짜요. 노동자요, 노동자, 비참하죠. 간호 노동자. 간호 노동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보면서 더 미국에 가야 된다는 그런 미국 결심이 가니까 아니 확실했어요. 저희 그냥 관심 두지 말까요, 선생님? 저희 먼저 미국 왜냐면-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탈출구가 있으니까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험난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미국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 그런데 의사는 탈출구가 없어요. 미국 못 가요. 미국 가기 되게 근데 어렵죠. 간호사는 우리의 이제 미국 간호사는 우리한테는 하나의 또 다른 이제는 또 천국이죠. 우리 딸이 천국이라 했어. 미국 간호사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이니까 따님을 미국 간호사 시켰겠죠. 딸이 제일 좋으니까. 딸이 천국이라고 맞아요. 했어. 부모가 자식한테 네. 물려주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 그치. 제일 좋으니까 시킨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자기 자식 지역도 또 줘갖고 보궐선거도 날 보내서라도 자기 자식 국회의원 시키려고 하겠어요. 그거 꿀 직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네. 증언되면요. 여기 한국 간호사 정말 볼품 없고 너무 거지 같아서 우리 미국밖에 없다라고 여기 그래 강동 오는 사람들 많아질 거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동 가야 돼. 또 다이렉트 가고 이러면 안 큰일이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다른 데도 지옥이에요. 안 돼요. 거 가서 또 그래서 또 신문 난다니까 미국 간 간호사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할렘가 가서 쓰러져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노예 계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올리면 우리 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제 그런 뉴스 나지 않도록 똘똘 뭉쳐야 된다. 맞아요. 우리끼리 뭉쳐야 그 돼요. 뉴욕 시티에서 똘똘 뭉쳐야 되고 LA 시티 간호사는 많은데 LA가 지금 주 정부의 경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뉴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맞아요. 이제 뭐 LA 안 보내주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정책적 파워를 키워야만이 우리 국제적 위상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서름받고 미국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자,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간호사 이미 저희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미 너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진짜 거예요. 저 아, 미국이랑 그치. 가면 결혼하는 결혼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시집갈 때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커트 안 돼. 위험한 말하니까. 신고돼 신고. 괜찮아. 이제 저런 남자가 내한테 소송할까? 괜찮아. 남자 연합회. 자, 그럼 내가 인간은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야, 똑바로 능력을 발휘해. 이러지. 그래도 엔딩 이후에 우리는 시간이 진짜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빨리 정착해야 되는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서 우리 에이전시 간호사로 시작을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강동으로 오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RN이잖아요. 간호사끼리 네, 맞아요. 서로. 간호사끼리는 절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는 의사끼리, 약사는 약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이렇게 파워를 키워야만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저같이 옵세시브한, 그러니까 저는 뭘 선택할 때 되게 옵세시브하거든요. 큰 중요한 일을 할 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선택을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그 법적인 문제 이렇게 여기에서 잘 되는 거 말고 최악의 수를 항상 저는 그 계약하기 전에 염두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모든 것을 네, 이제 저 되게 크리티컬 싱킹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같이 깐깐한 사람도 선택을 했으니 선생님들에게도 저는 권유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와서 계약서 쓰고 그러면 돼요. 저도 우리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다음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연구해서 이제 진짜 미국의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강동으로 오세요.